안녕하세요.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 제1회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조윤진입니다. 먼저 제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현재 한국공학대학교 전자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최근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서 파이토치 튜토리얼 번역팀 리드멘티로 활동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하고자 발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배워나가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부족한 점이 좀 보여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발표는 가능하면 재밌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대한 의견이나 후기, 질문은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날 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 자료에는 되게 다양한 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짤들을 보면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파이토치를 입문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벌써 4학년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제 슬슬 제 주변 친구들도 졸업작품 뭐 해야 되지? 졸업작품 팀 누구랑 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팀원들을 꾸리고 졸업작품도 이제 뭘 만들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마침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인공지능 쪽에 최근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제 해당 분야를 한번 뭐 맛이라도 봐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유튜브에서 앱리스트 관련해서 뭐 한번 체험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욜로 V5 같은 것들을 뭐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튜토리얼을 따라해 봐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욜로 V5 모델이 되게 신기했었어요. 팀원들도 이런 내용에는 동의를 해서 이걸로 뭔가 작품을 만들면은 교수님들도 좋아할 것 같고 이걸 보는 관람객들 입장에서도 뭔가 되게 신기해 보여서 좋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욜로 V5를 이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품의 주제는 평소에 이제 학교 근처 역이랑 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 경로에 신호등이 13개 정도가 있었는데 계속 이제 갔다가 섰다가 하는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신호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한번 그러면은 이 신호등 알고리즘을 한번 어, 개선해보자 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AI에 관해서든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기는 난관이 매우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SNS에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모집글을 발견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또 마침 이제 파이토치 튜토리얼 번역, 파이토치 허브 번역팀이 있길래 여기서 활동하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두 개 팀 중에서 파이토치 튜토리얼 번역팀에 참여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느 쪽에 지원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리 이제 권장 선택사항이라고 써 있어도 안 쓰면은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원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하는 제 입장에서 뭔가 튜토리얼 쪽에 좀 더 쓸 내용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이토치 튜토리얼 번역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합격 안내 문자를 받고 처음 팀원들을 만나던 날에 든 생각은 여기 되게 능력자분들도 많고 뭐 AI 분야에서 일하시는 현직자분들도 많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배우러 온 거 열심히라도 하자. 적어도 이 활동에 시간 투자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자는 생각에 일단 리드멘티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제 이 짤처럼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거랑 실력 있는 거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이 엄청 심했었습니다. 제가 리드멘티로서 원했던 모습은 되게 왼쪽 사진처럼 막 모든 걸 다 알 것 같고 막 능력자 같고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실제 제 모습은 이런 환상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런 회의록 작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리베이스 뭐 활용하는 법 이런 문서를 작성한다던가 헌스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 이런 문서들을 열심히 작성해서 팀원분들께 공유하면서 조금 리드멘티로서 어느 정도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다시 AI 신호등 이야기로 넘어오자면은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PM이면서도 하드웨어 개발자면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AI 신호등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고민을 했었어요. 먼저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만들까? 어떤 기술,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만들까? 얼마나 비용이 들까? 또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증명할 수 있지? 뭐 이런 내용들을 되게 깊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해당 고민을 하니까 또 다른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신호등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게 효과적인지 증명하지? 아니면은 우리한테 맞는 기술이 어떤 거지? 왜 그걸 써야 하지? 라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타인이 보더라도 이제 왜 그걸 썼어요? 왜 써야 해요? 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물품하고 리스트를 최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열심히 구글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정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욜로 V5 연산을 담당할 장치를 정하기로 했는데, 노트북은 비용도 비쌌고 부피가 너무 커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어려웠고, 라즈베리 파이는 성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오드로이드는 당시에 재고도 없었고, 뭐 365일 24시간 계속 신호등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로컬에서 돌리기에는 하드웨어 수명에 큰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AWS 서버가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AWS 서버에서 이제 도커 위에서 욜로 V5도 돌리고 엔진X도 돌리고 뭐 MQTT 브로커 서버도 이제 추가를 해서 어떻게 통신할지 다양한 프로토콜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 전송에 어떤 프로토콜을 쓸까를 고민을 했어요. 난 롤로 V5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RTMP, RTSP 두 개를 지원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대형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이제 RTMP를 주력으로 쓰고 있어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런 RTMP 쪽에 다양한 자료도 많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돼 있고 해서 RTM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 신호등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쳐도
이게 정말로 효과적인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신호등을 직접 만드는 것도 불가능했고, 뭐 차량을 직접 가져와서 하는 것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힘들었고, 실제 신호등을 건드리는 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더더욱 안 됐으니, 정말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지? 라는 부분이 되게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니티 컨퍼런스에서 한번 이 항구를 시뮬레이션 해서 효율을 20% 향상시킨 그런 내용을 보고, 아, 우리도 한번 유니티로 이런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반 신호등이랑 AI 신호등을 구현을 하고 그 둘을 비교하면은 효율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니티 시뮬레이션도 만들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도로에서는 제 차량의 디자인이 어떻게 보일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차량이 움직일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유니티를 이용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제작한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만든 결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성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도로 영상을 찍고 그 찍은 영상을 이제 FFmpeg으로 FLV 확장자로 변환한 뒤에 RTMP 프로토콜로 엔진X 미디어 서버로 보내고 이제 미디어 서버에서 다시 욜로 V5 컨테이너로 영상을 전송하고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나온 차량 몇 대, 뭐 사람 몇 명, 뭐 현재 소방차가 있는지, 뭐 앰뷸런스 같은 그런 긴급 차량이 있는지 등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MQTT라는 문자 정수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다시 라즈베리 파이로 보내고 이제 저희가 개발해둔 이제 신호등 알고리즘으로 이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호등 신호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활동기로 돌아와서 AI 신호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게 이미지나 아니면 뭐 오브젝트 디텍션 쪽 관련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런 쪽 문서를 한번 번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최근에 올라온 문서 중에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시간으로 추론하는 문서가 있길래 여기에서 관심이 가서 문서를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번역하던 도중에 오픈CV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AI 신호등 프로젝트에서도 오픈CV를 설치해봤었고 저기 나온 명령어로 설치를 하면은 오픈CV 속에 있는 모든 패키지들을 전부 다 설치한다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제 무려 2시간이나 걸리는 명령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필요한 것만 설치하는 메인 모듈만 설치하는 그런 명령어로 바꾸자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PR을 올려가지고 이거 명령어를 바꾸자 아니면은 실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뭔가 경고 코멘트라도 하나 달자라는 이슈도 올리고 PR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해당 문서를 작성한 분도 나도 알겠다 동의한다라고 하셔서 이제 성공적으로 PR을 머지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처음 명령어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끝도 없이 많은 패키지를 설치하는 거에서 이제 메인 모듈만 설치하도록 그래서 총 2시간에서 15초로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99.8%나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거를 얻었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큰 규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제 커밋 내역도 남겨가지고 나도 내가 이런 것도 해봤다라고 자랑도 할 수 있게 됐고 제가 번역한 페이지에 이제 제 이름이 딱 박혀서 있는 걸 보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내용을 이제 파이토치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올려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이자 꿈이 뭔가 약간 이런 발표 자리에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이런 목표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AI 신호등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심히 제작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도 해당 영상을 올려놨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평가 결과에서도 뭐 좋게 나와서 네, 3등을 수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외부 손님들 초청을 해서 전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모전에도 이제 나갔는데 운이 좋게도 또 이제 상위 39개 팀 안에 들어서 이제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어서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발표는 끝이고요. 이제 해당 메일로 뭔가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의견이라던가 뭐 후기 같은 거를 마음껏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